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꼭쌤입니다. 오늘은 22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중 무장 독립전쟁과 실력 양성운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무장 독립전쟁 중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대해 공부해 볼 건데요. 3.1운동 이후 만주의 독립군 부대가 함경도 지역의 식민 통치 기관을 습격하고 일제 군경과 전투를 벌인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하여 일본군에 타격을 주자 일본군이 두만강 이북의 독립군을 공격, 이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안모의 국민회군 등의 독립군 연합부대가 1920년 6월 봉오동에서 일본군 부대를 대파한 것이 봉오동 전투이고요. 일본군이 봉오동 전투의 보복을 위해 일제에 매수당한 마적들이 훈춘을 공격하여 일본 공사관에 불을 지른 훈춘 사건을 독립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병력을 만주에 진입시키자 1920년 10월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 독립군 연합부대가 백운평 전투, 어랑촌 전투 등 10여 차례의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것이 청산리 대첩입니다. 독립군은 이후 여러가지 시련을 겪게 되는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패배한 일제는 간도의 한인마을을 방어하고 동포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간도참변을 일으켰고 밀산에서 서희를 총재로 대한독립군단이 편성, 러시아 혁명군대인 적군의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게 되는데 1921년 소련 적군이 지휘권 양도를 거부하는 한인부대를 공격하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은 효과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흩어진 세력을 통합하고자 하였는데 만주의 독립운동 단체들은 통합운동을 통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로 재정비되었고 민정조직과 군정조직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25년 독립군 탄압을 목적으로 일제와 만주 군벌이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독립군의 활동이 위축되게 되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내외에서 전개된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으로 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나 조선혁명당을 결성하고 그 아래 조선혁명군을 조직했던 남만주의 군민부와 해체 후 지청천을 중심으로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한국독립군을 조직했던 북만주의 혁신의회로 재편되게 되고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중국인의 항일감정이 고조되며 한중연합 작전도 전개되었는데 한국독립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으로 중국 관내로 이동한 지청천의 지휘 아래 북만주에서 활약,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며 쌍성보 전투, 대전자랑 전투 등에서 승리했고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의 지휘 아래 남만주에서 활약, 중국 의용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며 홍경성 전투,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조선혁명군은 총사령관 양세봉이 전사한 이후 세력이 약해졌으나 1930년대 후반까지 항일투쟁을 전개하였고요. 만주에서는 일제의 만주 침략 이후 만주 지역의 소규모 항일 유격대가 등장, 중국 공산당이 만주 지역의 항일 유격대를 규합하여 1933년 동북인민혁명군이 조직되었다가 1936년 중국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일제 타도를 위해 만주 지역의 모든 단체가 이념, 노선, 계층, 민족, 국적 등에 관계없이 연합하여 결성한 부대인 동북항일연군으로 발전하였고 동북항일연군 내의 한인 항일유격대가 함경도 일대의 공산주의 세력과 천도교 등 민족주의 세력을 통합해 1936년 조국 광복회가 조직, 보천보 전투 등의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습니다. 의열단의 활동도 빼먹을 수 없는데요. 의열단은 1919년 만주 지린성에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행동지침으로 채택하며 일제 식민통치기관 파괴, 조선총독부 고위 관리 및 친일파 처단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갔는데
1920년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1921년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1923년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1924년 김디섭의 도쿄 궁성 폭탄 투척, 1926년 나석조의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 폭탄 투척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의열단의 활동은 1920년대 후반 개별투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조직적인 항일 무장 투쟁 준비를 위해 단원들이 순원이 군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해 광저우에 설립한 중국 황푸 군관학교에 입교, 1930년대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고 군사훈련을 진행, 1935년 민족혁명당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의 활동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 실력 양성운동의 전개에 대해 살펴볼까요? 3.1운동 이후 민족주의자들은 훗날의 독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선은 민족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민족 기업의 육성, 문화적 측면에서는 교육의 진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실력 양성운동에 나섰는데, 먼저 경제면에서 전개된 대표적인 실력 양성운동인 물산장려운동은 회사령 폐지로 일본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경성방직 주식회사, 메리아스, 고무신 공장 등 한국인 기업이 증가했으며,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움직임이 일자 1920년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양에서 물산장려회를 조직, 토산품 애용과 근검저축, 금주, 단연운동을 전개한 것을 말하는데, 일부 상인의 농간으로 토산품 가격이 상승하고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으로 실질적인 민족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제의 식민지 우민화 교육과 고등교육기회가 박탈되자 대학 설립 필요성이 대두, 이상제, 한용운 등 지식인을 중심으로 1923년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여 모금운동을 전개,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를 제시하며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펼쳤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하고, 이에 일제가 한국인의 고등교육 열기를 무마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고등교육을 위해 1924년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이광수, 최린, 김성수 등의 일부 지식인이 일제의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그 밑에서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 일제와 타협하여 조선의회 설립 추진 등 한국인의 자치권, 참정권을 얻으려는 자치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민족주의 세력의 분열만 가져오게 되었고, 네 번째로 1920년대 민족주의 진영이 문맹 퇴치와 생활 개선 추구를 목적으로 농민 계몽운동을 펼쳤는데,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구호를 제시하며 한글 교재 보급, 순회 강연을 개최했던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운동, 학생과 청년이 주체가 되어 민중 계몽을 위해 농촌으로 들어가 그를 깨우치게 하고 생활을 개선시키려 했던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실력 양성운동은 사회의 근대적 발전을 통해 민족 독립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지만,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전개되고 실력 양성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조선혁명군과 항일 중국군의 합의 내용. 중국과 한국 양국의 군인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고 인력과 물자는 서로 나누었으며, 합작의 원칙 하에 국적과 관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항일 공작을 나누어 맡는다. 한국 독립군과 항일 중국군의 합의 내용. 한중 양군은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경우에도 장기간 항전할 것을 맹세한다. 전시의 후방 전투훈련은 한국 장교가 맡고 한국군에 필요한 군수품 등은 중국군이 공급한다. 자, 제시된 첫 번째 자료에서 조선혁명군과 항일 중국군이 합의하고, 두 번째 자료에서 한국 독립군과 항일 중국군이 합의했다는 내용을 통해서 1930년대 만주에서
한중 연합작전이 전개된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요.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자 독립군 세력은 중국 항일 무장 세력과 함께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북만주에서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중국 항일 무장 세력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남만주에서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중국 항일 무장 세력과 함께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었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연표를 살펴보면 만주 사변 이후에 4번이 1번 문제의 정답임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 활동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의 불합리한 일제 제도를 개선한다. 자, 제시된 자료는 김원봉의 요청으로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의 일부인데요. 1919년 만주 지린성에서 김원봉의 주도로 결성된 의열단은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어요. 의열단은 1920년대 후반부터 개인 폭력 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조직적인 항일 무장 투쟁으로 노선을 바꾸었는데요.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은 중국의 황푸 군관학교에 입교하여 정규 군사 교육을 받는 한편 1930년대에는 독립군 간부 양성을 위해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업, 김원봉이 조직하였다. 이것은 맞죠? 니은, 청산리 대첩에 참전하였다. 이것은 정답이 아닌데요. 청산리 대첩에는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 독립군 연합부대가 참전하였습니다. 디귿,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맞죠? 리을, 임시정부의 요청으로 중국 관내로 이동하였다. 이것은 아닌데요. 1930년대 북만주에서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하던 한국 독립군은 일본군의 공격이 거세지자 활동이 어려워졌는데,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임시정부에 합류하였고, 이후 한국 광복군 창설의 주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운동의 선봉이 된 것은 중산 계급이 아닌가. 저들은 민족적, 애국적 하는 감상적인 말로 노동계급의 후원을 갈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저들도 외래 자본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제시된 자료는 물산 장려운동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1920년 조만식 등이 중심이 되어 평양에서 시작된 물산 장려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물산 장려운동은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사람 조선것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토산포 매용, 근검저축, 금주, 단연 등을 주장하였고요. 물산 장려운동으로 토산포 매용의식이 확대되었으나 늘어난 수요를 뒷받침할 만한 생산력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물건값이 오르는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이에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와 상인의 이익만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난하였어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물산 장려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죠? 1번 회사령 철폐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정답이 아닌데요. 물산 장려운동은 회사령이 폐지된 이후 민족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전개되었습니다. 2번 사회주의 세력이 적극 지원하였다. 이것도 잘못됐죠? 사회주의자들은 물산 장려운동이 자본가와 상인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적 운동이라고 비난하였어요. 3번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이것은 국채 보상운동에 관한 설명이죠. 4번 조선사람 조선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것이 정답이죠. 5번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언론기관이 참여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이것도 국채 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밑줄 친 이 운동에서 제기된 구호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한글 원본은 조선일보가 주도한 이 운동의 과정에서 발행된 한글 교재이다. 한글의 자음, 모음,
반절, 받침 등을 정리하고 활용법과 적절한 예문을 제시하였다. 자, 제시된 자료에서 조선일보가 주도하였고 한글 원본을 간행했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이 운동이 문자 보급 운동임을 알 수 있는데요. 1920년대 후반 언론사의 주도로 문맹 퇴치와 생활 개선 등의 농촌 계몽 운동이 전개되었어요. 조선일보는 1929년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구호 아래 한글 교재를 보급하고 전국 순회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하였고요. 그러면 이번에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가 정답임을 쉽게 알 수 있겠죠? 나머지 보기도 참고로 살펴보면 1번 내 살림 내 것으로는 물산 장려운동에서 제기된 것이고 3번에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형평운동에서 제기된 구호입니다. 4번에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에서 제기된 구호이고 5번에 조선의 자매들아 미래는 우리 것이라는 신관회의 자매단체인 근우회에서 제기된 구호예요. 그러므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22번째 시간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중 무장 독립전쟁과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